좀 전에 좀 흑백 요리사 통해가지고 리더십에도 맥락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처칠, 윈스턴 처칠 알죠? 네. 처칠이 서방 사회에서는 되게 위대한 리더십 중 하나로 지금도 불리거든.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골 때려. 정확히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6개월 전만 해도 그냥 대중들에 대한 처칠의 평가가 뭐였냐? 퇴물 정치. 뭔가 한물 가고 뭔가 되게 고리타분하고. 근데 6개월 만에 바뀌어. 승리의 빅토리 막 이래갖고 바뀌어. 대중들이 엄청 지지를 받고 실제로 연합국에서도 굉장한 정신적 지주가 되지. 그 처칠이 너무 강경하니까 전쟁에 대해서.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돼? 바로 떨어져 또 선거에서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강의에서 리더십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뭐뭐뭐 막 나오잖아. 아까도 최우석 조은주 셰프 리더십 막 얘기했지만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. 말 그대로 현장에서 뭔가 전술적으로 뭔가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있고 행정, 관료적으로 좀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고 했잖아요. 경영학의 대부, 피터 드러커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로 뽑는 사람이 있어, 미국에서.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? 몰라?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그 육군 참모총장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리고 그 얘기 들어봤을 수 있어. 옛날에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야. 교과서에. 그 마셜 플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? 마셜 플랜 들어봤어. 그 사람이야. 근데 마셜은 현장 경험이 없어요. 보통 군인이라고, 유명한 군인이라고 하면 우리 2차 세계대전에 그 사막의 여우 롬멜 같은 사람들은 탁 막 쩔잖아. 우리들 흔히 막 생각하는 전쟁 영웅이라고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. 누구냐? 대통령하고 전략회의하고 이런 사람이야. 행정형.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트루먼이었나?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, 연합군이. 근데 아무래도 저기 이제 패튼 같은 사람들보다는 왜냐면은 실전 그쵸. 활약이 없다 보니까 뭐, 국민들에서 이제 전쟁용처럼 비교적 그 어떤 성취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지니 저기 전쟁터를 좀 어디 뭐 한 번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안 됐지. 근데 뭐 마셜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는 사람, 그러니까 되게 성품도 온화하고.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리더들이 흔히 그 자기 어떤 부하 직원이라든가 팀원들한테 좀 친근함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뭘까? 가벼운 터치나 이름 불러주기잖아. 그죠? 우리나라에서 그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유재석이잖아. 유재석이 항상 그 방송 나오면 항상 신인들도 이름 다정하게 불러주고 막 이러잖아.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화합적. 근데 마셜은 절대 그런 게 없어. 대통령이고 자기 부하 직원이고 예를 들면 성웅아 이렇게 하면 노 김장군이라고 불러주세요 말. 그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. 그 일본에서도 보통 이름 잘 안 쓰잖아. 그죠. 양상, 이상 뭐 이렇게 부르잖아. 예를 들면 근데 좀 친해지면 뭐 예를 들면 기창짱 뭐 이렇게 하잖아. 일체 그런 게 없는 거야. 다 직구. 다 그냥 문 장군이라고 불러. 문 대표라고 불러.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보통 미국 사람들은 유머가 많잖아, 리더들이. 한 번을 안 넣는데. 그런 조크나 이런 조커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나도 정확한 건 몰라.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. 근데 이런 게 있나 봐. 안 웃을라 했다. 안 웃는 거야. 참. 자기는 절대 그래서 투표도 안 했대. 정치적으로 휘둘리기 싫어가지고. 지배당했네. 어쨌든 몰라. 아무튼 그런 사람이야. 내가 아까 얘기했지. 관리형 리더는 융통성이 없다고. 아무튼 그런 분인데 피터 드러커는 가장 위상적인 리더 중에 한 명으로 꼽는다. 그러니까 마셜만 보면 다른 리더 쪽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어. 그래서 내가 좀 전에 패튼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연합군이 약간 수세에 몰렸을 때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마치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딱 들어가듯이 조지 패튼을 기용한 사람이 마셜이야. 근데 내가 좀 전에 처칠 얘기도 했지만 패튼이 그 당시 평가가 어땠을까? 야, 저 새끼는 군인이 아니야.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.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. 그러니까 무슨 보통 군인이라고 하면 방금 마셜 얘기했듯이 뭔가 각 잡혀있고 뭔가 경례 딱 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상명하달 딱 이래야 되는데 뭐 얘기만 하면 말대꾸하고 뭔가 좀 톡톡 튀고 그리고 막 잘난 척 좋아하고. 근데 그거를 전격적으로 마셜이 딱 기용을 한 거야. 그래서 지금은 조지 패튼 이러면 너무나 유명하잖아. 근데 웃긴 게 그 패튼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여기 군대 갔다 왔으니까 우리 맨날 군대 가면 뭐해? 칫솔로 맨날 그 전투화 닦고 사열 제식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잖아. 이거 왜 하는 도대체 전투력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. 그거 만든 사람이 패튼이야.
여기 있었나?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비효율의 극치잖아, 우리 생각할 때. 근데 패트는 그 당시에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갖고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면서, 그치,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기를 높여가면서 군인들을 하나로 결속을 시켰던 거지. 어쨌든 그런 사람이야. 그래서 이 맥락적 리더십이라는 걸로 보면 그냥 개개인을 보면은 솔직히 마셜도 뭐 말하면 잘 웃지도 않고 사적으로 뭐 얘기도 하려고 해도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잖아. 근데 그 어떤 좀 전에 물론 내가 대표적으로 뭐 야전형, 행정형을 나눠놨지만 예를 들면 2인자 리더십도 있고 팔로우 리더십도 있는 거야. 팀장 그 사람이 무조건 대표는 아닐 수도 있잖아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맞는 리더십, 그 다음에 전쟁 시, 평시. 우리가 그 임진왜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선조가 가끔 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기 전시가 아니었으면 성군으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. 아, 그치. 그 맥락적 리더십을 봤을 때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리더십적인 장점이 다르다. 우리나라로 치면 또 누가 있을까? 나는 개인적으로 정도전이 좀 뭐 행정형 리더, 그 다음에 약간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 약간 야전형 리더가 아닌가. 그러니까 막 가서 죽여버리잖아 그냥 필요하면.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죽여버리는 게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서 바로 그냥 뭐 해버린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적으로 뭐 일을 못하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성향들의 차이가 있다. 그리고 또 정도전 같은 경우는 2인자 리더십이지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이제 어떤 큰 판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융통성이 없으니까 결국 이방원한테 죽잖아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 2인자 리더십은 발휘한다고. 이게 또 다른 거야. 행정적으로는 유속이 없어. 자기가 만들어낸 큰 판 안에서는 그 가야 될 큰 전략판 안에서는. 근데 딱 1인자인 이성계가 있으니까 거길 절대로 넘진 않잖아. 예전에 제갈공명도 그랬잖아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야전이 뛰어난 사령관 밑에 참모를 약간 좀 관료적인 사람을 붙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삼국지 보면 이거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밖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전이라는 장군이 자주 나와. 그 위나라가 늘 이렇게 쳐들어가잖아 어디를. 조조군이 예를 들면 형주를 막 쳐들어왔어. 유비를 뭐 유표나 유비 잡으러 왔는데 맨날 나오는 게 그 이제 거기 총사령관이 뭐 조인, 하우돈 이런 사람 있으면 꼭 뒤에 이전이라는 장군이 딸려와. 아무튼 이전이라는 장군이 딸려오는데 그냥 삼국지 연희만 본 사람들은 쩌리. 그 무력, 지력 뭐 이런 것 좀 약간 중상 뭐 이 정도잖아. 근데 이 사람 평가를 보면은 굉장히 그 소신이 있고 판을 크게 볼 줄 알고 얘는 정사 기록을 보면. 그 다음에 꽤 어린 나이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갖고 조조가 아꼈던 사람. 그래서 항상 그 선발대로 많이 보내니까 총사령관들이 좀 난폭하고 조금. 그치? 그쵸.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. 가서 또 전공을 세워야 되니까. 일반적으로 원래 고대 군인들은 다 그래. 근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차분하고 좀.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어. 그런 사람들. 만총 이전 이런 사람들이 융통성 제일 없어요. 그 위나라 군대에서. 뛰어난데도.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이 다 청렴하기로도 유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. 아까 그 마셜 장군 같은 사람도 막, 자식도 없어. 그 사람은. 뭐 결혼 2번 했는데 자기 자식도 없어. 아무튼 뭐 그래갖고 이런 야전사령관이 특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참모로서는 요런 이제 이렇게 좀 차분하고 좀 판을 크게 볼 수 있고 조금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케어해줄 수 있는 거지. 그럼 반대로 관료형 리더는 당연히 반대로 그렇죠. 조조 같은 경우도 곽가 이후로는 전쟁에 승리가 거의 없잖아. 곽가도 기록에 보면은 되게 막 튀고 남들이 하지 막 되게 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막 맨날 술 퍼먹고 댕기고. 그래서 이런 좀 관료형 리더들이 뭔가 일을 진행할 때는 조금 창의적이고 조금 톡톡 튀고 좀 임기응변에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지. 그러면 막 좀 전에 마속 얘기를 했잖아. 그래서 마속 밑에 왕평이라는 장군이 있어. 이거 너무 삼국지로 가는데.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, 왕평이 이제 낙곡대전의 영웅이라고 잘 안 알려진 영웅이야, 총나라에서. 그런 걸 어떻게 하냐? 근데 왕평이라는 장군이 이 2가지 장점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. 이런 사람들이 있어. 조조 같은 사람들. 그리고 최현석도 내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최현석 셰프도 장사하는 거 보면 이런 기획력이 뛰어나, 내가 봐도. 그 조직원들을 잘 통합하고. 근데 어쨌든 이 왕평이라는 사람은 이 마속의 총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판별을 하고 융통성을 부리면서 안 부려. 이게 무슨 얘기냐. 이 상황시에 필요한 대응책이 딱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야. 이건 무조건 지키되 버려, 이 사람. 그러니까 부장이었잖아. 부장인데 마속은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. 자기 판단 따라서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. 제대로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. 근데 왕평은 당연히 군인이라면 상관 명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. 근데
저 새끼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1,500개인가만 따로 챙겨갖고 진을 지켜서 그나마 촉군의 후방을 어떻게 보면 보전을 했다 해갖고 유일하게 계급이 진 전쟁에서 올라가. 제갈공명도 승상지책에서 한 단계 떨구거든 지소수. 졌는데 유일하게 올라가. 나중에 요 한중 땅,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건 오래되는데 아무튼 그 되게 중요한 전선이 있어. 위나라, 총나라. 거기 이제 총사령관까지 가. 이 문맹이야 이 사람. 문맹인데 늘 옆에 글 읽을 줄 아는 그 부하장수한테 늘 병법서 읽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들었대. 자기는 글을 쓸 줄 모르니까.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이고 항장 출신이고. 보통 이게 역사를 보면은 또 항장 출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. 그러니까 투항한 사람들.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잖아.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. 스티브 잡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.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. 융통성이 있으면서 없다고. 그러니까 되게 그 양극단에서 그리고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하니까 이제 김명민이라는 사람 뇌를 검사를 한 거야. 김명민 배우 이순신 김명민 배우. 똥덩어리. 그 좌뇌와 우뇌가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거야. 우뇌는 이제 그 캐릭터랑 막 이런 또 직관이 되게 뛰어난데 끊임없이 대본하고 그 현장에 대한 그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한대. 그래서 이게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됐고 프로게이머들도 해보니까 당연히 프로게이머들은 이런 게 빠를 거 아니야. 이런 게. 근데 또 이묘한 같은 사람, 그러니까 거기는 이묘한을 했는지 밖에 모르겠는데 그 이제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데가 같이 막 발달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런 두 가지 재능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큰 틀로 그런 마검사 같은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. 마검사 확실히 소드 마스터인데 마법까지 잘할 수는 없잖아. 이지네. 대체로는 한 가지 특성이 더 뛰어나니까 이런 상황에 봐가지고 조직 운영을 할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맥락적 리더십을 고려해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지. 근데 질문 있어.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저희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있잖아요. 저런 야전형인지 행정형인지 객관적으로 조금 냉정하게. 그렇지. 리더는 어떤 스타일인지 보는 눈이 또 있어야 되니까. 그렇죠. 내가 볼 때는 성웅이는 이건 더 두말할 거 없어. 얘는 실전형 가서 하는 스타일이야. 왜냐면 내가 오래 일을 같이 해봐서 알아. 기창이는 약간 두 개 걸쳐 있는 느낌인데 아직까지 이제 경험이 내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런 관료형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기창이를 얘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기창이는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. 사람마다,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데 어느 부분들을 더 크게 발현할 거라고 하는 거는 또 상황이 부여가 돼야 되고 자신의 특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나는 어쨌든 기창이랑은 지금 물론 오래 봤지만 일을 같이 한 건 아직 4, 5년씩 된 건 아니니까. 근데 성웅이 내가 확실히, 나 처음에 성웅이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. 맨날 내 옆에 붙어다 놓고 뭐 그렇게만 시켰는데 푸알은 너무 푸알도 왜 붙어 다니잖아요. 근데 너무 귀엽잖아. 걔는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잖아. 귀여운 거밖에 없잖아.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볼 때 성웅이는 좀 이쪽이고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건 있지. 근데 우리가 아는 삐처리로 나가겠지만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이가 이제 나이가 나랑 얼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. 이 현장에서 보통 일을 많이 하잖아. 이 짬이 별로 안 차 있을 때는. 근데 당연히 나이를 먹어가면 이쪽의 롤을 자꾸 그렇죠. 그렇게 하고 싶어. 관리 기획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자꾸 찐빠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평가절하가 되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.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. 본인이 노력만 하면. 물론 100% 다 완벽하게 여기에 특화되는 사람처럼 될 수는 없겠지. 그리고 무조건 이게 다 옳다라는 게 아니야. 어떤 성향에서 요만큼은 이 부분이 있어야 뭐 이게 종합이 되지. 이거를 뭐 완전 독불장군 하나 막 나가면 이게 뭐 되겠냐고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훈련에 의해서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무조건 경험이야. 그리고 성향도 좀 있어야 돼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때 이쪽 리더십은 보통 카리스마형 리더가 많아. 맞아요. 그 다음에 실력으로 증명을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지. 여기는 좀 묻어갈 수. 뭐 부하가 예를 들어 엄청 잘하면은 우리 그 얼마 전에도 범죄도시 이런 거 보면 맨날 마동석이 현장에서 막 휘어잡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꿀빤다그런 뭐 하는데 근데 그것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. 기용을 한 거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막 띄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조직을 통솔할 거냐는 게 더 중요한 거.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제 받아야 되고 자기부터 또 밑상관이 있으면 결제를 받아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이쪽은 그냥 솔직히 이제 현장에서는 딱 바로 틀어지면 일이 망가지잖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신념도 있어야 돼.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을 때
태우석 치프 말대로 트러스트 미 해갖고 조직원들을 좀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것들 바로 바꿔야 돼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.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는 맞대. 여기서는 그래도 꽤 인정을 받는데. 근데 이제 사무실 내부 들어와서 이제 차장급, 과장급을 달고 뭐 다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조직 통솔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. 근데 요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.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런 리더십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훈련을 해야 돼요. 이거는 좀 경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도 있는데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피터 드러커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피터 드러커는 매니저를 등급으로 나누거든? 당연히 맨 위에 보스, 그러니까 보스라고 하기는 피터 드러커 얘기하고 보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총괄 CEO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니저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. 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아래 사람한테. 만약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,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 사람한테.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. 피터 드러커. 막스 베버 막 이런 카리스마형 리더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은 리더는 타고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영웅숭배론 막 이런 사람들은. 그치? 그런 사람들은 리더는 타고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. 심지어 그 이나모리 가조 같은 사람은 피터 드러커랑 생각하는 게 사고 방식이 되게 비슷한데도 리더는 하늘이 내린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. 근데 피터 드러커는 히틀러를 봐서 그런지 절대 리더는 타고나지 않는다. 죽을 때까지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. 심지어 카리스마형 리더도 부정해. 근데 조금 변하긴 해. 아, 영향력을 그냥 날 때부터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. 뭐 이런 것 정도?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리더가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기회가 많이 부여돼야 되고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관료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훈련을 해야 된다. 그럼 좀 이해를 하셨나요? 네. 네.